이번 그 중대장처럼 병사를 어떤 부하 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봤으면 그렇게까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군대에 와 있는 단순한 조직의 하나의 뭐 부품 정도로밖에 안 보다 보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이제 군기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진짜 여성 인력 활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예, 안녕하세요. 고성균의 장군몽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소장 고성균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간부가 병사를 그래갖고 문제되는 경우는 제 주변에서는 별로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뭐 병사끼리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은 제가 지휘했던 부대에서도 있었고 했지만은 간부가 병사를 뭐 얼차려주고 하는 거는 있죠. 그런 건 있지만은 이렇게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또 혹시 또 그런 중대장이 또 있을까봐 이제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군을 이제 불신하게 되고 군에다가 자식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하겠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한때 군에 몸을 담고 있었던 일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군인도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그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산다. 일 민간인, 이 군인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군인도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분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우리 군대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먼저 앞에 세워갖고 병사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사실 그런 대상으로 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뭐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005년도 육군훈련소 그 인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해에 530 집비 사건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군에 인권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팽배한 것이죠. 거기에 맞춰갖고 군에서도 바로바로 이제 받아들이고 했어야 되는데 군이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이제 못한 면도 있고 또 하루아침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군 또 사람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하나는 또 뭐냐면은 제가 초급 장교였을 때는 군에 어떤 사고가 나면은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됐습니다. 보도 통제가 됐었기 때문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의 내부 상황이 사회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군이 어떤 홍보라든지 바깥 세상이 우리 군대라는 세상을 옛날하고 달리 많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구나. 이것을 조금 더 빨리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잘 안 돼 왔다. 그렇게 하다가 인분 사건과 530 집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인권이라는 거센 물결이 군대로 이제 밀고 들어왔고 그 이후에 군은 진짜 많은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간부들의 어떤 생각이나 능력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뭐 천차만별이고 또 때때로는 좋은 제도나 시스템이 있지만은 그것을 또 이해하는 내용이 또 각각 다르다 보니까 같은 경우인데 또 큰일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사를 포함해서 간부들까지 장병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뭐 귀찮은 것이 아니고 그 인권을 잘 지켜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군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야, 그 군에서 바쁜데 언제 인권 챙기냐?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번 그 중대장처럼 병사를 어떤 부하 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봤으면 그렇게까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군대에 와 있는 단순한 조직의 하나의 뭐 부품 정도로밖에 안 보다 보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이제 군기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중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뭘 해도 믿어주지 않고 뭘 해도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은 군 전투력의 큰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권이라는 것이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니까 우리 그 간부들이 병사를 그냥 단순한 병사라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군의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인이 돼야 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봐야지만 병사들의 인권이 유지되고 군의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참 걱정이 돼요. 이번에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또 어느 사단에서 명을 달리했다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면서 군이
혹시나 군의 어떤 본연의 임무를 상실하는 그런 또 조치를 할까봐 사실 좀 우려되는 면도 있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거 이런 겁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야 가갖고 너무 말 잘 듣지 마라. 상급자가 시키는 거를 다 할 필요 없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군의 어떤 정상적인 명령이나 지시에 대해서도 병사는 물론이고 우리 간부들끼리도 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의식이 팽배해지지 않을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군인이 국가가 필요할 때 죽어지도록 훈련받는 존재가 돼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하면은 안 죽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 죽습니까? 처음부터 그래 난 죽으러 간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매일매일 내가 죽으러 지금 와서 18개월 동안 있다. 이게 생활이 됩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병 같은 경우에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국방 의무를 하게 되면 징병이 돼서 와 있는데 그 인원들한테 죽어지도록 훈련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제가 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원해서 들어가갖고 제일 먼저 들은 어기 중에 하나가 화랑대에서 동작동까지 했어요. 그 화랑대는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 동작동은 뭐예요? 그때는 대전에 현충원이 없었고 서울에만 있었거든요. 동작동에. 그러니까는 육사에서 군인이 돼갖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요즘은 이제 국민으로 바뀌었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군생활을 다 하고 죽어서 동작동에 가서 묻혀야 된다. 그것을 수없이 얘기를 들었고 육군사관학교 한가운데 가면은 생도들이 매일 몇십 번씩 볼 수 있는 생도들이 매일 몇 회씩 볼 수밖에 없는 곳에 내 생명 조국을 위해라는 비가 서 있습니다. 큰 화강암에.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필요할 경우에는 내가 원해서 군인을 하고 있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병은 아니라는 거죠. 단기복무하는 우리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지만은 본인이 병으로 갈 수도 있고 간부로도 갈 수 있는데 병으로 안 가고 간부로 왔잖아요. 그럼 간부의 역할과 병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 거고 그 권한과 책임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똑같이 때에 따라서는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간부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병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멜 깁슨이 이제 주연을 한 영화인데 그 영화는 할무어 중령, 나중에 이제 3스타로 전역을 했는데 그 할무어 중령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만든 영화입니다. 1965년도 베트남 전쟁을 하러 들어갈 때 미국이 정글지대에는 땅에서 그냥 가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되겠구나. 헬기를 타고 공중으로 가서 떨어져서 거기서 작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할무어 중령한테 임무를 줘서 훈련을 이제 미국에서 시켜갖고 다 훈련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이제 떠나기 전날 할무어 중령이 그 대대원들하고 그 군인 가족들을 전부 연병장에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연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보고 야 이게 지휘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또 모든 조직의 리더로서 가질 수 있는 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어떤 책임감, 부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인권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그것을 다 녹여놓은 연설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때 이제 그걸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뭐 길지만은 그 중에 제일 핵심되는 게 이런 거죠. We are going to battle against a tough and determined enemy. 뭐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러 간다. 엄청나게 강한 적하고 이제 싸우러 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갈 때 위험한 곳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살은 채로 고구로 데려온다고 약속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하고 전지전능한 신한테는 내가 맹세한다. 전투하러 들어갈 때 내가 제일 먼저 헬기에서 내리고 전투 끝나고 나올 때는 내가 제일 마지막에 발을 띄고 나오겠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멋있습니다. And I leave no one behind. 내 뒤에 아무도 남겨두지 않겠다 말이죠. 죽든지 살든지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명문인 거예요. 군인 제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중대장 지휘관 아니에요. 그런 솔선수범하는 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책임감이라는 것은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 책임감도 있지만 그 싸우러 가기 전에 이 병사들을 내 부하 전우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진짜 훌륭한 전우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 다 보호해 줄게. 너희들
살아야 되잖아.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번 같이 그런 대단히 잘못된 그런 것이 아니고 부하 전우들의 어떤 인권을 생각하고 이 아까운 목숨을 내가 일투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앞장서야지, 내가 다 책임지고 뒤에서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하고 인용을 합니다. 많죠. 많은데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그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군에 오는 병력 자원 자체가 지금 뭐 없어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특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논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아주 비분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병무청장도 여성 징병제라든지 복무를 좀 연장하는 18개월 줄은 걸 연장하는 이런 걸 검토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전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병력 자원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야, 우리 줄어드는 이 군대 없앨 겁니까? 없앨 수 없잖아요. 북한에 눈 퍼렇게 뜨고 있는 김정은이가 핵을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적정한 수준, 우리가 미니멈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니? 그럼 남자가 안 채워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AI 로봇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 거야?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AI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또 이 순간에 우리가 그 성능 좋은 K2 전차가 대대에 50대가 있는데 이거 움직일 사람이 없어서 25대밖에 못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 군의 지금 현실이에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며칠 전에 아주 의미 있는 뉴스를 봤는데 미 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성 징병을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는 걸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성을 당장 징병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은 모병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이 났을 때는 징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남자들 18살부터 25살까지 징병 등록을 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야, 요즘 미국은 또 모병인데 모집이 안 돼서 지금 난리거든요. 이제 그걸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 모병이 안 돼서 난리인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남자들 징병하는 연령을 25세가 아니라 26세까지 늘리자. 다 동의했어요. 그 다음에 야, 이거 갖고도 모자랄 수 있어. 그러니까 여성도 징병을 위해서 18살부터 25살까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지만은 일단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부러웠어요. 거기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대가 사람이 몇 명 모집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 여의도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는 이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가장 어떻게 손쉬운 방법은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진짜 여성 인력 활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번 그 12사단 사건을 놓고도 많은 우리 남성분들이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은 여자는 군대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여성은 우리가 안 쓸 수가 없어요. 쓰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냐, 이걸 이제 고민해서 답을 찾아야지 여자는 무조건 안 돼,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이 병력 구조를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군에서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군의 간부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군대로. 그 다음에 있던 좋은 간부들도 군대는 희망이 없다, 나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년에만 해도 안 나가도 될 군 간부가 9천여 명이 나갔다는 겁니다. 한 개 사단이 없어진 거예요, 간부가. 그러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간부 한 명이 2명, 3명 자리를 메우고 있는 거예요. 이 간부도 스트레스 받죠. 이 간부 또 나간다는 거죠. 아, 난 못 견디겠다. 자, 그 왜 그렇게 됐느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장교, 단기 복무자들 복무기간은 단축이 안 됐거든요. 단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지난 대선할 때 두 후보 다 내가 대통령 되면 200만 원 주겠다, 병한테. 이렇게 하면서 간부들은 이제 쳐다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 또 줄었는데다가 이제 봉급까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군 내부적으로도 행정 업무가 너무 많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오지도 않고 있던 사람이 나가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데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할 생각을 안 해요. 갑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자질이 좋지 않은 군내 간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간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예요? 밑에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밑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규정도 모르고 훈련병 훈련 함부로 막 시키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군 간부에 대한 이 문제를 제발 정치하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본다 그러면은 한번 좀 이슈화 시켜갖고 좀 정리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진짜 큰일이다 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긴 여정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재수를 하다가 사관학교를 갈 생각으로 재수를 했던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쩌다가 사실 이제 군인이 된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입은 군복이 저한테 잘 맞았던 것이고 장군까지 이제 가는 과정에 많은 이제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일단은 뭐 그런 측면에서는 관운이 좋았고 부하 전우들이나 상급자를 잘 만났다. 그것도 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군에서 여러 번 경험해봤지만은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부하들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상급자가 또 문제 생기고 그러면은 내가 뭐 잘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했던 것은 기본에 충실하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높은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그러면은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야, 최선을 다할 필요는 없다. 기본만 해라, 기본. 그 보면 기본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 12사단건 같은 경우에도 기본만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다는 거지. 기본이 뭡니까? 규정에 의해서 얼차려를 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대장은 최선을 다하려고 뭐 강한 훈련병을 만들려고 그랬나요? 최선을 다할 필요는 없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고성균이의 기본은 뭐였느냐? 책임감을 내가 갖고 나에게 주어지는 일은 완벽하게 만들어서 끝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 중간중간에 어떤 내가 고민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항상 부하들한테도 그랬습니다. 하다가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규정을 열어봐라. 그럼 거기 답이 있다. 머리 복잡한데 쓸데없는 거 해봐야 엉뚱한 답이 나온다는 거지. 규정을 찾아보면 어떻게 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그런 어떤 규정에 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도덕적 용기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그 판단을 갖고 군생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운 좋게 장군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도덕적 용기라는 것이 결국 내가 이렇게 언행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는 게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 진급이 중요한 거냐,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 이제 놓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정치적인 이슈를 갖고 요즘은 이제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저 과거에는 군에서 뭐 누구를 찍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때 제가 과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해서 제 생각대로 해서 뭐 위에 분들한테 혼도 많이 났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여러 번 고비가 있을 때마다 저는 도덕적 용기 이걸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뭐 부족하지만은 장군까지 가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위에 분들이 저한테는 뭐 일 주면 잘한다, 책임감이 강하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나쁜 짓은 하지 않는구나. 왜 도덕적 용기를 갖고 뭐 때때로 뭐 우리가 이제 박는다 그러잖아요. 위에 분한테 입 바른 소리도 하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간언이죠. 그런 걸 하는 거 보고 이제 인정을 해줘서 뭐 그렇게 개혁까지 갔었던 것이고 그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전역을 해서 대학에서 뭐 교수도 하고 또 오늘 여러분까지 만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사이다 시청자님들 만나서 사이다처럼 속이 시원하고요. 앞으로도 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있으면은 자주 뵀으면 좋겠고 최근에 군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속이 막 터지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대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쁜 거는 나쁘다고 이제 따끔하게 야단치시더라도 너무 어떤 한 가지 사안을 갖고 모든 군대 모든 장병들이 다 그럴 거라 그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도 똑같은 놈이다 할지 모르지만은 군대를 너무 일반화해서 군대 전체를 잘못된 집단으로 그렇게는 안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사실 예비역으로서의 뭐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거는 개선할 수 있도록 질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고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